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에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이란 무엇인가, 호흡의 올바른 개념, 올바른 호흡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호흡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는 모든 것들,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모든 것들에는 바로 이 호흡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호흡은 한자인데요. 호는 내쉴 호, 흡은 들이마실 흡. 뜻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쉬고 들이마신다. 호는 호, 흡은 아마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호는 날숨, 숨이 나간다. 숨이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흡은 숨을 들이마신다. 그래서 들숨. 그래서 이제 흡이라고 하는 건데, 숨이 들어오는 걸 잘 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 코로 숨 들어 마실 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입과 코로 동시에 숨을 들어 마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하는 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 이 연쇄 과정을 우리가 호흡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우리말로 하면 숨인데, 숨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날숨이라고 하는 거고요. 숨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들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술을 먹고 떡이 돼서 인사불성이 돼도 여러분들은 숨을 쉽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기절을 한 상태가 돼도 숨은 저절로 쉬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호흡의 중요성, 숨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들 주변은 공기로 가득 차 있죠.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죽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여기 이제 횡격막이라고 하는, 가로막이라고 하는 우리 호흡기와 소화기를 구분하는 근막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횡격막, 가로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로는 횡격막이라고 하고요. 해부학 용어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가로로 막아준다. 이래서 이제 가로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횡격막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계속 움직입니다. 평생 움직이죠. 근데 이 횡격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숨을 쉬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즉, 횡격막이 내려가면 폐가 팽창을 해요. 폐가 팽창을 하면 이 폐 안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횡격막이 올라가면 폐가 수축을 해요. 폐가 수축을 하면 폐 안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즉,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건 이 공기, 즉 나를 둘러싼 공기, 나를 둘러싼 공기의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대기압. 그리고 우리 폐 안의 압력을 우리가 폐내압이라고 해요. 즉, 폐 안의 압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대기압의 압력이 더 높으면 우리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고요. 우리 폐 안의 압력이 높으면 공기는 우리 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즉,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건 이 압력의 차이예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즉, 대기압이 높으면 우리 몸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우리 폐 안의 압력이 높으면 우리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호흡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건 이 횡격막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거죠. 횡격막이 내려가면 폐가 팽창을 한다. 폐가 팽창을 하면 폐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 바깥의 공기가 우리의 입과 코를 통해서 목구멍을 지나 기관지를 지나서 폐로 들어간다. 즉,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횡격막 위로 올라오면 폐가 쪼이니까, 풍선도 우리가 이렇게 누르면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잖아요. 폐도 그 풍선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폐가 쪼이니까 폐 안에 압력이 높아져서 폐 안의 공기들이 기관지를 따라서, 기관을 따라서, 우리 목구멍을 따라서 입과 코로 방출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호흡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 이걸 우리가 호흡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들숨, 날숨, 흡, 호, 흡, 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호흡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내거나 발음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호흡의 원리와 이 공기의 밀도, 이것과 밀접한 상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소리의 원동력이 공기라고 했죠. 내가 공기가 충분히 있어야지 내가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기가 충분히 있어야지 호흡의 안정감을 가지고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호흡의 안정감이 있어야지 발음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공기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횡격막이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호흡을 우리가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복식호흡. 여러분들 복식호흡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복식호흡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복식호흡이 여러분의 스피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은 알고는 있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왜 복식호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냐면,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게 배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간혹 배로 숨 쉬어 배로 숨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로 숨을 쉬면 우리는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기는 폐로 들어가야죠. 공기가 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면 뭔가 폐에 빵꾸가 났다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배로 숨 쉰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바깥에서 봤을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 배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리고 횡격막이 올라가면 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횡격막을 기준으로 횡격막의 위쪽을 우리가 호흡기라고 하고 그 아래쪽을 소화기라고 하는데, 이 소화기 안에는 뭐 위장도 있고 대장, 소장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근데 횡격막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소화기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있었는데 횡격막이 내려가니까 그 공간이 밀리죠.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횡격막이 다시 올라가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겠죠. 횡격막이 다시 올라가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배는 다시 원위치가 돼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배로 숨 쉬는 것 같다, 복근으로 숨 쉬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착각을 하면 복식호흡을 한답시고 복근에다 힘을 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건 횡격막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근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도 어떤 스피치 학원이나 연기 학원에서 복근에 힘을 줘, 복근에 힘을 줘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아직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복근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복근에 힘을 주면 횡격막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횡격막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복식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식호흡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폐 안에 많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즉 우리가 폐활량이 커야지 발성도 명료하게 할 수 있고요, 발음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말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폐활량이 작으면 항상 호흡이 딸리니까 소리도 약해지고요, 목을 조이게 되고요, 발음도 안 좋아지고요, 말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호흡의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호흡의 안정감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데, 복근에다 이상한 힘을 주면, 내가 복근에다 힘을 딱 주면요 횡격막이 내려갈 공간이 없어요. 즉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복근을 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복근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복근에다 딱 힘을 주면 횡격막은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거나 발음이 안 좋거나 스피치가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이 호흡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호흡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복식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근데 그 복식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복근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식호흡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깨호흡이라고 하죠. 이 어깨로 이렇게 이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깨에 폐가 없는데 무슨 어깨로 숨을 쉬어? 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어깨 호흡이나 흉식 호흡이나 복식 호흡이나 뭐냐면 공통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어깨로 숨 쉬는 것 같다 해서 어깨 호흡이라고 하는 거고, 가슴으로 숨 쉬는 것 같다 해서 흉식 호흡, 가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로 숨 쉬는 것 같다 그래서 복식 호흡, 배 호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깨로 숨 쉬는 것 같다 어깨 호흡은 뭐냐면, 여러분이 몸에 과도한 힘을 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복근에 힘을 주고 있거나 그러면 횡격막이 못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횡격막이 못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폐가 팽창을 할 수가 없죠. 폐가 팽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어깨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즉 폐가 팽창을 하긴 하는데 아래쪽이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갈비뼈로 막혀 있으니까 숨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폐의 일부분 위쪽으로만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어깨호흡은 제가 일부러 과도하게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까지 움직임이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여러분들 몸을 잘 관찰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호흡이 되게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몸을 만져보게 되면 복근에 불필요한 힘을 주고 있거나 아니면 몸에 엄청난 힘을 주고 있거나 어깨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거나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안 좋거나, 그러니까 보이스가 안 좋거나 아니면 발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말을 잘 못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 여러분들은 목소리, 발음, 스피치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이거는 드러난 현상에 대한 표피적인 관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 표현이 잘 안 되거나, 즉 감정 표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발음이 안 좋거나 화술에 문제가 있거나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깨에 힘을 되게 주고 있어요. 어깨에다 힘을 주고 있다는 건 뭐냐면 어깨 호흡을 하고 있다는 하는 거예요. 즉 복식 호흡을 못하고 있다는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식 호흡을 풀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거나 발음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거나 어떤 스피치의 문제를 고치려고 했었을 때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이상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몸의 구조적인 이해, 호흡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려면 목소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하려면 발음도 좋아야 되고 어미 처리도 좋아야 되고 포즈도 적절하게 둘 수 있어야 되고 끊어읽기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게 되려면 발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발성이 안 좋은데 좋은 스피치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발성이 좋으려면 내 몸에 공기의 양이 많아야 돼요. 공기가 부족하면 좋은 발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스피치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맨날 발음 훈련을 했고 신문 기사를 읽거나 책을 크게 소리내서 읽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이거는 표피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처방이 되려면 바로 이 복식 호흡부터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강의 내용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여기서 끊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이것과 연결시켜서 호흡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호흡이 소리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